이러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왜일까요? 마지막 순간에 제 몸은 자꾸만 그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유진아, 제발 지금 멈추자. 삼촌, 왜 아직도 그 선을 붙잡고 계세요? 우린 이미 오래전에 넘어섰잖아요. 그의 손길이 내 어깨에 닿는 순간 심장이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어릴 적엔 보호자였던 사람. 지금은 누구보다 날 흔드는 남자가 되어버렸죠. 나도 흔들려 하지만 이건 죄야. 죄라면 저 혼자 짊어질게요. 그러니 제발 지금만은 놓지 말아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진 거리. 도덕과 체면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저는 제 안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죠. 이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박유진 34살입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광고회사 아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어요. 지하철 6호선 합정역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마다 묻곤 합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일까? 일은 늘 바쁘고 성과도 나쁘지 않지만 돌아오면 공허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팀원들과 PT 준비를 마치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있던 순간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걸음걸이가 들어왔습니다. 왼쪽 다리를 살짝 절뚝이며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서 있는 사람. 순간 제 숨이 멎었죠. 삼촌 아니 기훈 씨? 유진아, 여긴 어떻게 온 거니? 흰머리가 제법 늘었지만 곧은 어깨, 낮고 단단한 목소리. 맞아요. 고모의 전 남편 김기훈. 10년 전 이혼으로 더 이상 가족은 아니지만 제겐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었죠.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던 밤 오래된 메일함을 열어봤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미발신 메일 초안. 제목은 유진아 미안하다. 보낸 이는 고모 윤정이. 그 안에는 몇 줄의 글이 남겨져 있었어요. 그날의 사고 빚 그리고 기훈. 읽을수록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중요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맡은 프로젝트 동탄 복합문화몰 신축 브랜딩 PT. 그런데 발주처 재무 담당 임원이 바로 기훈 씨라는 사실. 첫 미팅날 동탄역 인근 회의실. 낯익은 시계가 그의 손목에 보였어요. 고모가 기념일에 선물했던 오래된 시계. 우린 비용 대비 체류 시간을 본다. 감성보다 수치를 가져와라. 감성도 수치로 환산됩니다. 동선 설계, 매출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어요. 회의실 공기는 차갑고 긴장감이 팽팽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심장이 더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설릉역 승강장에서 혼자 지하철을 기다리며 멍하니 섰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제 귀엔 그의 목소리만 맴돌았어요. 우린 비용 대비 체류 시간을 본다. 그건 단순한 업무 지시였지만 제겐 내 마음도 수치로 증명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후 우연처럼 또 마주쳤습니다. 서울역 근처 출장길, 마포대교 위 산책길. 도시는 넓지만 또 참 좁더군요. 그리고 매번 마주칠 때마다 제 안의 금기는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그날 밤 합정동 집 앞 골목길. 비가 갠 도로 위 가로등 불빛 아래 다시 그와 마주쳤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죠. 기훈 씨, 우린 왜 자꾸 이렇게 마주치는 걸까요? 세상이 널 자꾸 내 앞에 세우는 건가 보지.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쉽게 감추기 힘든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앞으로 제 삶을 바꿔놓을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이렇게 작은 균열에서 이야기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펼쳐질 사건들이 제 인생 전체를 어디로 끌고 갈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고모는 늘 단정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교사라는 직업답게 조카인 제게도 늘 바른 길을 이야기했죠. 그런 고모가 왜 미발신 메일에 사고, 빚, 기운이라는 단어를 남겼던 걸까요? 며칠 동안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강남 테헤랄로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빌딩 숲도 마포 한강공원에서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러너들의 모습도 모두 희미하게만 보였죠. PT 준비는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동탄 복합문화몰 프로젝트는 건설사 내부에서도 큰 관심사였고 광고업계에서는 브랜드 리뉴얼을 맡아 성공하면 이름값이 달라질 거라 말했어요. 저 역시 이번 프로젝트로 제 역량을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담당자가 기훈 씨라는 사실이었죠. 회의실에서 경쟁사 팀과 나란히 앉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감사팀장 장소영이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김 부장님, 저 AD 박 교사 조카라던데요. 이해 충돌 문제 안 될까요? 프로젝트 평가는 성과로만 판단한다. 개인적 관계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지만 순간 제 안에선 묘한 긴장이 일었습니다. 조카라는 호칭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사람들의 눈엔 여전히 위험한 연결로 보이는 거겠죠. 며칠 후 저는 고모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고모의 집을 찾았어요. 교직에서 은퇴를 앞둔 고모는 여전히 책상 위에 학생들의 과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고모 저 메일함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보냈다가 취소한 것 같던데 사고, 빚, 기훈 씨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걸 네가 봤구나. 그건 그냥 오래된 일일 뿐이다. 유진아, 쓸데없는 건 잊어버려라. 그날 사고로 기훈 씨가 다리를 다쳤다는 건 알아요. 근데 빚 얘기는 뭐예요? 너한테 말해줄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냥 누군가 대신 짊어진 거라고만 알아도. 고모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이 더 많은 걸 말해준다고 느꼈죠. 회사로 돌아온 다음 날 PT 준비는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빨간 스카프 존이라는 콘셉트를 제안했어요. 몰 내부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시각적 포인트, 그리고 따뜻한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공간. 빨간색은 소비 심리의 양날의 검이다. 체류 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 실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비슷한 몰에서 빨간 포인트 존을 설치했을 때 체류 시간이 평균 12% 늘어났어요. 그리고 고객들은 그 공간을 만남의 장소로 기억했습니다. 그는 잠시 제안서를 넘겨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안을 긍정하는 듯 하면서도 눈빛은 여전히 딱딱했죠. 그날 밤 저는 다시 미발신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한 줄 한 줄 곱씹으며 고모의 침묵을 이해하려 애썼죠. 사고, 빚, 희생. 그 세 단어가 기훈 씨의 절뚝거림과 낡은 시계, 그리고 제 앞에 자꾸 나타나는 그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고모는 왜 끝내 진실을 숨기려는 걸까? 혹시 제가 알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걸까? 며칠 뒤 프로젝트 현장 실사를 위해 동탄역에 내렸을 때였습니다. 현장 곳곳을 돌아보던 중 기훈 씨와 단둘이 잠시 마주서게 되었죠. 유진아, 내 제안 나쁘지 않다. 하지만 네가 왜 이 일에 그토록 집착하는지는 모르겠다. 저도 몰라요. 그냥 이번만큼은 제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어서요.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돌아서려던 순간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그의 손목에 차인 낡은 시계가 미세하게 빛나고 있었다는 걸. 그날 이후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고모의 침묵 뒤엔 분명히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비밀은 지금 제 앞에 다시 나타난 기훈 씨와도 때려야 뗄 수 없다는 걸요.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프로젝트 경쟁이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와 얽힌 운명을 풀어가는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일은 숫자로만 평가된다고들 하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숫자에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PT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자 팀 내부에서도 긴장이 커졌습니다. 경쟁사에서 이미 삼성역 코엑스몰 리뉴얼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는 소식이 돌면서 우리 팀은 더 꼼꼼한 데이터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주말 내내 동탄 복합문화몰 예정 부지를 돌며 소비자 동선을 분석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다니는 부모, 노인 커플, 20대 연인들까지. 각자의 걸음과 머무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걸 메모장에 하나하나 적어 넣었죠. 그 과정을 지켜본 동료 디자이너가 말했습니다. 유진 씨, 너무 몰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과해 보여요.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과해도 좋아.
이번만큼은 나 자신으로 증명하고 싶으니까. 회의실에서 다시 기훈 씨와 마주했습니다. 제안서를 들고 설명을 이어가던 순간 그는 중간에 끊었습니다. 빨간 스카프 존. 그게 체류 시간을 늘린다고 확신하나? 네. 사람들은 기억할 수 있는 색을 중심으로 다시 모입니다. 데이터로도 현장 인터뷰로도 확인했어요. 하지만 색채. 심리는 양날의 검이다. 숫자로 더 명확히 제시해봐. 그의 요구는 무뚝뚝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가 단순히 저를 몰아붙이려는 게 아니라 제 안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남아 자료를 뒤졌습니다. 롯데월드몰, 스타필드 고양, 타임스퀘어 영등포. 각각의 사례에서 고객 동선과 체류 시간 데이터를 모아 비교했습니다. 엑셀 시트 위에 퍼져 있는 숫자들이 점점 문장처럼 읽혔습니다. 숫자도 결국 마음을 증명하는 언어구나. 며칠 뒤 저는 자신 있게 다시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빨간색 포인트 존 설치 후 평균 체류 시간이 12% 늘었고 회귀 분석 결과 재방문 의사 지표가 15% 상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수치로 입증된 결과예요. 좋아. 그럼 그 가설을 A/B 테스트로 현장에서 증명해봐.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그가 제 아이디어를 받아들였다는 사실보다 저를 조카가 아닌 전문가로 인정하려 한다는 기분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켠이 무겁게 눌렸습니다. 고모의 미발신 메일에 남겨진 단어들이 떠올랐거든요. 사고, 빚, 희생. 그날 기훈 씨가 다리를 다쳤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의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고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 전 그냥 알아야겠어요. 기훈 씨 다리에 남은 그 상처 정말 단순한 사고였나요? 유진아, 그건 내가 파헤칠 일이 아니야. 그럼 빚은요? 누가 누구 대신 감당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때 내 가족을 지켜줬어. 숨이 막히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의 사업 실패, 그로 인한 빚, 그리고 그날의 사고. 기훈 씨가 그 모든 걸 막아섰던 건 아닐까? 한강공원 밤 산책길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느낀 감정은 뭐였을까? 고마움일까 아니면 금기를 넘어선 욕망일까? 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안에서는 점점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결코 쉽게 잠재울 수 없는 감정이었죠. 프로젝트는 이제 시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빨간 스카프 존 파일럿 설치.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제 삶도 어쩌면 이 공간처럼 중심을 찾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제 과거와 얽혀있는 기훈 씨라는 사실이 제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숫자와 데이터 뒤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조롭게만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늘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죠. 동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어느 날 회사 내부 회의에서 난데없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경쟁사가 제안했던 브랜드 콘텐츠 예산과 비교하며 감사팀에서 우리 쪽 견적의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광고비가 시장 평균보다 20% 이상 높습니다. 이 정도면 입찰 배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겠죠. 잠깐만요. 저희는 단순히 노출 비용이 아니라 고객 체류 효과까지 반영했어요. 현장 운영 인플루언서 견적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인플루언서 업체 대표가 혹시 박 팀장 대학 동기 아닙니까? 사적인 관계가 얽혀 있는 건 아닌지요? 공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도윤, 제 대학 동기이자 스타트업 대표. 그의 이름이 여기서 거론될 줄은 몰랐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단순히 아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해 충돌을 운운하는 건 과합니다. 이 정도 정황이면 의혹 제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투명성을 위해선 검토가 필요하죠. 기훈 씨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저를 감싸려는 기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팀의 시선은 이미 제게 향해 있었고 저는 방어막 하나 없이 정면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서 기훈 씨와 단둘이 마주했습니다. 삼촌 아니 기훈 씨. 저 때문에 일이 복잡해졌네요. 넌 아무 잘못 없어. 문제는 네가 아니라 내 주변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시선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숫자로 보여줘. 데이터가 네 편이라는 걸 증명해. 그게 네가 살아남는 길이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순간 10년 전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집안이 흔들리던 그 시절. 누군가 대신 짊어졌다는 빚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날의 사고. 며칠 뒤 고모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조용한 거실. 고모는 여전히 학생들 생활 기록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모, 제발 이제는 말씀해 주세요. 왜 그날의 일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유진아, 때로는 모르는 게 살아가는데 낫기도 해. 하지만 전 지금 그 후폭풍 속에 서 있어요. 제가 아버지의 딸이란 이유로 또 누군가의 조카라는 이유로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고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기훈은 내 아버지 대신 나섰어. 보증을 잘못 서면 모든 게 무너질 거였거든. 그때 차 사고도 사실은 그 문제를 막으려다 생긴 일이야.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절뚝거림, 낡은 시계, 그리고 고모의 침묵. 모든 게 한 점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저는 다시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감사팀의 의혹을 잠재우려면 수치와 근거로 승부해야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광고비 구조를 세분화했고 인플루언서 견적은 오히려 시장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이지표 고객 재방문율.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장기적 수익입니다. 저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담겨 있었죠. 좋아. 이 안건은 외부위원단 평가로 넘기자. 개인적 관계가 개입할 여지를 아예 없애는 게 투명하다. 김 부장님, 그 말은 곧 스스로도 손을 떼겠다는 건가요? 그래, 난 이 건에서 한 발 물러서겠다. 그러니 평가 결과에 승복하자. 그의 결정은 예상 밖이었지만 동시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저를 지키기 위해 내린 선택이란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미발신 메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남겨진 문장. 미안하다 유진아. 내가 알면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상처라 해도 이제는 끝까지 알아야겠어. 그날 이후 제 마음에는 두 개의 그림자가 자리했습니다. 하나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갈망.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훈 씨를 향한 흔들림이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숫자와 경쟁의 싸움 넘어 우리 집안이 오래도록 숨겨온 진실과 마주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사람은 누구나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죠. 그게 가문일 수도 있고 직장이거나 혹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개의 명예가 충돌할 때 사람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동탄 프로젝트 파일럿 테스트가 시작된 지 2주째. 몰 내부 한켠에 설치한 빨간 스카프 존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직장인, 아이 손을 잡은 엄마, 친구들과 사진을 찍는 청소년들까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체류 시간이 평균 14% 늘었고 혼잡도는 9% 줄었습니다. 재방문 의사율도 상승했어요. 회의실 모니터에 뜬 그래프를 보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기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이건 아직 중간 단계다. 최종 발표 전까지 더 검증해라. 그의 단호함은 저를 긴장시키면서도 묘하게 안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카가 아니라 전문가로 대하는 시선, 그게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고모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정릉동의 조용한 골목, 오래된 아파트의 3층 현관문을 열자 고모는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모, 이제는 숨기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고모는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질 뻔했을 때 보증을 잘못 써는 순간 집안 전체가 끝장이 날 뻔했어. 기훈이 그걸 막으려 나섰던 거야.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 빚을 대신 떠안고 거래처와 몸으로 막아서면서 사고를 당했어. 그 다리는 그때 생긴 상처야. 고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고모는 그 사실을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알면 기훈을 다르게 보게 될까봐. 고마움과 연민이 뒤섞여 잘못된 감정을 품을까봐 두려웠어. 그 순간 제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고모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품을지도 모르는 감정을. 며칠 뒤 회사는 외부 심사위원단 앞에서 중간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팀은 여전히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개인적 인연 때문에 예산이 과다 책정된 건 아닙니까? 이 프로젝트는 투명성을 잃고 있습니다. 순간 기훈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난 손을 떼겠다. 내가 평가에 관여한다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니까 평가는 전적으로 외부 위원단에 맡기겠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한과 입지를 내려놓는 선택. 그건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명예를 지키려는 선언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그와 단둘이 복도에 섰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는데. 네가 뭘 몰라서 하는 말이다. 명예라는 건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거다. 이번엔 내가 아니라 네가 내 명예를 세워야 할 차례다. 그의 말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개인의 명예.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제가 처음으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다시 미발신 메일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남겨진 문장. 유진아, 내가 언젠가 선택해야 할 날이 올 거야. 맞아요, 고모. 그날이 지금이에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뒤로 숨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지켜주던 명예가 아니라 제가 직접 세워야 할 제 이름의 명예. 그걸 위해서라면 어떤 시선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숨기려던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리고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도 사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중간 심사가 끝난 지 일주일 후 회사는 외부 위원단 앞에서 최종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저녁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씨, 감사팀에서 뭔가 자료를 잡았다던데요. 인플루언서 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애써 담담하게 웃었지만 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도윤의 메시지가 문제된 걸까? 다음 날 본사 대회의실. 감사팀장 장소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박유진 팀장과 외부 업체 대표 최도윤 씨 사이에 사적인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업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순간 대형 스크린에 제 휴대전화 캡처 화면이 떴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내가 잘해낼 거야. 언제나 응원해.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였지만 뉘앙스를 왜곡하면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저건 개인적인 격려일 뿐입니다. 프로젝트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발주처 담당자가 전 배우자고 외부 업체 대표는 대학 동기라. 이 정도면 이해 충돌에 집합체 아닌가요?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꿋꿋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기훈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뗀 건 바로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개인적 관계를 이유로 배제한다면 그건 공정이 아니라 비겁함이다. 평가는 수치와 결과로만 해야 한다. 김 부장님, 그 말씀은 곧 본인도 이 사안에 연루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난 이미 평가위원회에서 빠졌다. 더 이상 내 권한은 없다. 그러니 외부 위원단의 결과에 승복하자.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그것은 단순히 나를 위한 방어가 아니라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려는 선택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그와 단둘이 마주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저 하나 지키자고 본인 자리까지 내려놓으면서. 유진아, 넌 아직 젊다. 명예는 누군가 대신 세워주는 게 아니다. 네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나는 단지 그 자리를 마련해 줄 뿐이다. 그의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고모, 자신의 몸을 던져 빚을 막아낸 기훈 씨. 그리고 이제는 제 차례가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 다리에 서 있었습니다. 성산대교 위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숫자로 증명한다. 내 이름으로. 다음 날 외부 위원단 앞에서 저는 흔들림 없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는 데이터는 지난 2주간 파일럿 존 운영 결과입니다. 체류 시간, 혼잡도, 재방문율. 이 모든 수치가 빨간 스카프 존의 효과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의 관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명예는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세워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다른 떨림이 자리했습니다. 나를 지켜주려는 그의 모습. 그리고 고모가 끝내 숨기려 한 진실. 그 모든 게 얽히며 제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폭로의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숫자는 결국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드러내는 건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무게였죠. 파일럿 존 설치 후 2주 보고서가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빨간 스카프 존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체류 시간은 평균 14.3% 증가, 동선 혼잡도는 9% 감소, 재방문 의사율은 15% 상승. 외부 평가위원단은 우리 회사 제안을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의 제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오고 싶어하는 기억의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뒤 저는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버틴 제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내가 보낸 메시지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괜찮아. 이제 끝났어. 중요한 건 결과니까. 그래도 내가 이겨낸 거야. 정말 대단하다. 도윤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숫자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사람. 늘 묵묵히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던 사람. 그날 저녁 고모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릉동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마음속에 쌓인 질문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모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겨울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더 고요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모, 이제는 다 말해주세요. 왜 그토록 침묵했던 거예요? 고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도 알게 됐구나. 그날 사고, 그건 내 아버지를 대신해. 기훈이 막아선 거야. 보증을 잘못 서면 모든 게 끝장날 상황이었어. 기훈은 내 가족을 지켜주려 했던 거다. 그래서 빚을 대신 떠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대가로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지 너한테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고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외면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의 희생이었다는 걸. 그때 문이 열리며 기훈 씨가 들어섰습니다. 고모에게 무언가 전해줄 서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순간 좁은 거실 안에 세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유진아. 기훈 씨, 이젠 다 말했어요. 유진이가 알아버렸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 모든 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 삶을 짓누른 그림자가 뭔지조차 모른 채 살아왔어요. 말해줄 수 없었다. 너까지 짐을 지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고모와의 관계, 우리 집안을 지키려 했던 그의 희생. 그 모든 게 얽혀 제 마음은 더 이상 단순한 감사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진아, 이제 알았으니 그만해라. 과거는 과거로 묻어야 한다. 아니요, 고모.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서고 싶어요. 누군가 대신 짊어지는 명예가 아니라 제 스스로의 명예로. 거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겨울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고 안에서는 세 사람의 숨결만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합정역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 숫자와 결과 그리고 제 이름으로 내 삶을 증명하겠다. 집으로 가는 길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발걸음이 결국 또 다른 금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순간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지나야 비로소 내 이름으로 설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최종 발표 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대형 스크린 앞에 선 제 손은 조금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오고 싶은 공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기억하고 싶은 색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빨간 스카프존을 통해 그 기억을 만들어냈습니다. 화면에는 고객 인터뷰 영상과 데이터 그래프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다음에 또 오고 싶다 말하는 장면, 연인들이 사진을 찍으며 웃는 모습, 노부부가 잠시 앉아 쉴 수 있었던 공간. 그 모든 장면이 숫자보다 강렬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 팀장, 훌륭합니다. 데이터와 현장의 감성을 동시에 설득한 드문 사례군요. 발표가 끝난 뒤 회의실은 큰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야 제 이름으로 인정받았다는 걸요. 며칠 뒤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동탄 복합문화몰 프로젝트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겁니다. 감사팀의 의혹은 근거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장소영 팀장은 인사 이동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고모에게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유진아, 이제는 말할 수 있겠다. 그 메일은 예전엔 미발신으로 남겨져 있던 글이었지만 이번에는 발신 버튼이 눌려져 있었습니다. 내용은 짧고 단순했습니다. 그날 기호는 내 아버지 대신 짐을 졌다. 나는 그 사실을 끝내 숨기려 했지만 이제는 내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고모 이제야 보내주셨네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오래된 무게가 풀려나가는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강공원에서 기훈 씨를 만났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곧았습니다. 축하한다. 유진아, 이제 내 이름으로 해낸 거다. 고마워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당신이 지켜준 과거 덕분이에요. 과거는 지켜줬을지 몰라도 미래는 네가 만들어야지. 그는 짧게 웃고는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절뚝거림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발걸음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스카프를 풀어 한강 다리 난간에 걸었습니다. 빨간색이 바람에 펄럭이며 반짝였습니다. 그건 더 이상 무겁게 짓누르는 금기의 색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길을 증명하는 기념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 저 잘 살았죠? 그래, 이제는 더 잘 살면 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속에서 잔잔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드디어 알았습니다. 사랑의 모양은 여러 가지라는 걸요. 누군가는 침묵으로, 누군가는 희생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증명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제자리에서 제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빨강은 제 안에 남아있지만 그 길은 이제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결국 숫자와 성과를 넘어 나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다는 선택으로 끝났습니다. 숨겨진 과거와 희생, 그리고 침묵 속에서 이어온 시간들은 이제 제 몫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빨강은 금기의 색이 아니라 저 자신을 증명한 색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문과 체면 그리고 개인의 삶 사이에서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